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새벽 4시 25분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월 6일 대체 휴일이죠. 어떤 분들은 여행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집에서 휴식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대목에 열심히 또 일을 하셔서 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좀 쉬었습니다. 저도 뭐 가정사 때문에 좀 쉬면서 우리 시장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월 3일에서 5월 정도 사이에 변화가 조금 크게 생길 수 있을 거다. 권 시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이제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시장을 조금 초기화를 좀 무정을 좀 줄이고 적 세팅을 좀 제로 하고 남과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또 조정 이후에 또 크게 상승한 종목도 있었고, 저희도 좋게 보던 종목들 중에서 그런 것도 좀 이따 브리핑 해드릴 텐데, 어찌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우리가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선발대 역할로서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 크게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그죠? 1,400원대 중반까지 갔었다. 조사를 탁 깨는 이 연봉에서 떨어지면서 1,300원대 중후반까지 빠졌죠. 꽤나 안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 대한 달러의 환율은 이제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비싸다. 비싼 가격이고, 저는 나중엔 1,200원대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본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건 궁극적인 이야기고,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1,300원대에 도달했다는 것은 한국 경기,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1,300원대도 절대 싼 환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숨 돌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달러보다는 하나가 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여기서 좀 다지고 나중에 움직이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00원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뭐 살짝 반등을 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줬다가 뭐 이런 식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미국의 금리가 많이 높아요. 미국이 이 금리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금리를 박살 내야 되거든요. 2%대로 떨어뜨려야 돼요. 저희 한국 환율이 3.5 정도 될 겁니다. 3.25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어쨌든 뭐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1,200원 정도가 항상 합리적인 그런 달러대고, 우리나라 경제력이 가장 좀 좋을 때, 경쟁이 가장 좋은 환율이 될 겁니다. 참고하게 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한국 경기는 좀 그래도 자영업자분들 조금 한숨 돌리고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로서 자리매김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빠지게 되면 즉 주식이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경제적인 요소에서. 근데 요즘은 환율이 오르면서 주가가 다시 끌어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왜냐면 미국에 돈이 몰렸다는 뜻이에요. 모든 자본, 전 세계 자본을 미국이 다 끌어당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환율도 좀 진정되고, 이제 미국의 증시는 이제 반등을 좀 주고, 근데 이제 코인도 이제 좀 조정을 좀 주고 이러면서 돈이 지금 돌고 있는, 이제 돈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돈이 이제 소요세에 좀 돌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국 증시 좀 보시면 반등도 크게 했거든요. 그런 타이밍 요소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9.5 아래에서는 또 다시 한번 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바로 가기보다는 1.2 정도까지, 12 정도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조정 9.5m 좀 빠지게 되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9.5 아래에서는 또 다시 여기 구간 또 매수를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겠고, 만약 일본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면 올 여름 정도가 아마 거의 좋은 환율로 여행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 사고 싶으시면 이제부터 이 구간에서는 또 계속 모아가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11에서 12까지 다음은 목표가 거기 정도 형성이 될 겁니다. 워렌 버핏 님도 그죠? 요 구간에서 엔화를 지금 많이 들고 계시고 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카더라 통신이니까 여러분들 좀 팩트는 좀 점령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환율이 빠지면서 또 유가도 같이 빠진 현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좀 진정되겠구나, 한 이제 휴일이 지나게 되면. 그죠? 얼마 전에 기름 만땅 넣었는데 돈 아깝다, 그죠? 그 정도 여주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S&P입니다. S&P는 많이 반등했죠. 그죠? 제가 숏을 노래를 불렀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먹고 이 구간에서도 좀 숏을 노래를 불렀었죠. 그렇죠? 그죠? 그 상태에서 5,70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전 다시 한번 숏각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크게 빠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조금은 이제 무서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악재들이 이미 다 시장에 퍼진 상태고 이제 이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경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합의가 밀려지고 잘 안 되더라도 이거만큼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풀어주려면 이제 미국의 경기가 박살이 나야 돼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막 그냥 회사 부도 나고 막 은행 또 옛날 리먼 브라더스처럼 막 부도 나고 난리가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이 지점을 이탈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5,200포인트 근처에서도 우리나라 매수를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5,400, 5,200, 5,400 1차, 5,200 2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환율 1,300원대 죄송합니다. 1,300원대 환율이라면 이제 환차손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미국 증시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죠. 네. 한쌤이 드디어 미국 증시를 이제는 관심 있게 봐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오를 때 참 여러분들께 조금 많이 먹으면서 그죠. 5,800구 넘어가면서 5천 여기서도 숏 포지션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조정이면 사실 이제 조정파가 크게 먹었다고 보셔도 돼요. 먹었다고 보셔도 되고 일단은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행보성 조정파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테크입니다. 항생 중국 증시 당시에 작년 초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초 중국 증시가 매력적이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20%면 엄청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걸 다 토해냈습니다. 왜? 이때 개미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개미들 다 들어오면서 중국 증시도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오를 겁니다만 우리는 이런 웨이브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그리고 안전하게 세팅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이잖아요. 실제 우리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타점을 잡았고 분량을 줄였다 뺐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애초에 매수 자체 이럴 때 시켜드리면은 이거는 먹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무지성 존버보다는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채우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구 저점은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율이 변하는 그 타이밍에 힘을 입어서 이것도 또 반등을 좀 하고 있었고 빠졌던 걸 다 메꿨죠. 그죠? 아마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는 요 위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올라갔다가도 한번 조정이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것도 미증시, 미국증시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이제는 또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상승을 많이 줬죠. 그죠? 반등을 다 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환율이 좀 안정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줬다가 이렇게 해서 저는 2,800포인트 올해 2,800포인트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다 말씀 많이 드렸었죠. 올 초에. 그죠? 네. 그 종목 안에서도 저희들은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가죠. 코인 변동성이 꽤나 크게 등장을 했어요. 꽤나 크게 등장을 했고 달러는 이제 환율이 많이 이제 변하다 보니 달러는 조금 빠졌나? 일단 그렇습니다. 달러도 크게 변화가 없었나? 아무튼 자.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린 일대가 뭐냐면 네 번째 조정을 웬만하면 깨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이때 그랬어요. 들어주고 깨진다. 그래서 5월 3에서 5일 사이 딱 추세를 깰 때 큰 변화가 생겼죠. 그죠? 저희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요때입니다. 이거는 또 보여드려서 왜냐면 자랑 좀 할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십시오.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날 많은 종목들을 점수를 시향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다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초기화를 하자, 우리가 제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셔라. 제가 이제 리셋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쁘다, 팔아라, 뭐 고점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물량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일부 빼줘라. 이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죠? 그럼 시계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5월 2일이죠. 그죠? 5월 2일. 5월 2일 날이 이제 요때죠. 어때요? 지금 모아보면 참 정수리다. 그죠? 비트코인 입장에서 거의 장정수리입니다. 완전. 맞죠? 신기하죠? 그러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많은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입장에서 조정이 보여주고 있고, 요 반등은 이제는 요 반등은 이제 일단 플랫한 반등처럼 보여지고, 어쨌든 이 구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옆으로 좀 가는 그림이 좀 형성되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은 이 매도 물량, 이걸 지금 누군가 팔았잖아요. 팔고 사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팔았는데 이 매도 물량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힘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2,000에서 9만 불 사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공개 버전으로. 요 자리가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고전까지 어쨌든 작은 반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딱히 그 정도다,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폭락 같은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을 우리 임펄스 웨이브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깨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룰로서 되돌림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38.1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61.8에서 0.5, 382. 그래서 지금 92,685, 이거 92,700입니다. 대충 잡으면 92,700에서 89,500 이 사이가 러프하게 매수의 영역대가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여기서는 막 바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제 9만 불 정도를 조금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잡아서 깨지는 것은 손절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떼지다 다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전략이 재수립되기 때문에 이런 데를 기다리면서 매매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분들이 여기서 산단 말이야. 여기서 사서 일단 가자 했다가 빠진다 지금 폼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승 파동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파는 그 순간에 매수를 노리거나 추세가 깨질 때 그때 첫 액션을 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이드 드렸던 대로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었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김프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급변하게 되면서 지금 하나의 가치가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김프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비트코인 하나 입장에서는 좀 더 변동성이 조금 커졌죠. 요 매물대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막 급등할 때는 참 매매하기 힘들어요. 힘든 그런 상태고, 보통 이럴 때는 좀 조정세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조금 큰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38.1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 8,900, 2억 1.28억 정도, 2.129억 요 라인이 좀 핵심 자리긴 한데, 지금 달러와 지금 하나의 차이가 갭이 좀 굉장히 커져버린 상황이라서, 그래도 달러를 메인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더 많이 손해를 봤다, 그죠?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우리 보여드렸던 우리 소닉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살려고 하시던데, 이때 그죠? 5월 2일 날 이때 매도를 정리하잖아요, 그죠? 이제 들어가 보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손절 잡으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때는 딱 보이잖아요. 저점이 바닥이 여기니까 노리시면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네.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흐름이라면 알트코인이 한 번 더 선언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카시 네트워크 마찬가지죠, 그죠? 눌림목 나왔을 때 이렇게 노리고, 이거는 돌파니까 오늘 이제 운이 좋으면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크면서 리턴이 좀 큰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손절가는 여기 잡아야겠죠. 지금 15% 손절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 운 좋으면 이제 하늘로 뻥 터져 나가는 거지. 왜 비트코인 조정 타이밍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또 뭐였나 우리가 그런 것들도 그렇지 매직에덴 볼까? 매직에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야. 정리했던 타이밍. 그죠? 5월 2일 딱 요때잖아요. 보시면 5월 2일 날 정리한다고 했잖아. 이런 게 실력이라고요. 이런 게 지금 이런 거 그냥 들고 계셔도 됩니다만 되겠죠. 뭐 들고 계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 두드려 맞으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이거 20%가 넘잖아요. 우리가 10% 5% 먹으려고 얼마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20% 두드려 맞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안전하게 한다. 그럼 이 상승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뻔하단 말이에요. 추세가 깨질 때 조정이 나고 추세가 깨질 때 조정이 나고 추세가 깨질 때 조정이 나와요. 근데 그 전조파동이 예고 거래량이 더 약해진다 하락다 해버렸어. 그럼 운동 떨어지는 순간 정리해요. 맞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대충 하겠다, 뭐 욕심 부려서 막 존버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쪽박을 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하기 싫은 거라고.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이콘도 4월 17일부터 관심 있게 보면서 아이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잔량홀딩 가이드를 계속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이콘이 괜찮다고.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운이 이렇게 따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콘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잔량 정리하라는 말씀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죠? 그 잔량 홀딩 관리 이후 관량 홀딩 해라. 그죠? 23일쯤 됩니다. 그죠? 요때죠, 요때. 단기 고점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실제로 1,150원에서 130원 정도까지 10%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고 나서 다시 가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잔량으로 먹거나 이제 만약 이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두드려 패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 운이나 요새가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뭐 더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 여기 그지? 오케이. 그렇게 접근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예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적게 모인 쪽 그런 쪽에서 펌핑이 팍 등장을 해요. 저희들이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5월 2일에서 5월 4일 꽤나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잘 진행이 됐고, 그리고 뭐 소닉, 뭐 드리프트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은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제법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려보셔도 괜찮겠지만 역시나 좀 여전히 소액으로 노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큰 흐름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긴 파동을 이오스는 지금부터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이오스는 그냥 뭐 알트코인 중에서는 우리 구매이저들 중에서는 이오스가 제일 단단해 보이니까 편하게 좀 꾸준히 장기로 하실 분들 다시 한번 이오스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천천히 꾸준히 한국말 아시죠? 몰빵이 아니라 제발 천천히 쭉쭉 모아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제 관리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전에 여기 어떤 애들이냐 말 조금 헛나오는데 아주 그런 형태의 뛰는 애들 못 올려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관리하셔야 되고 단타 하셔야 짧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큰 흐름은 이제 역시 가을쯤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뭐 막 편집해가지고 지가 맞은 것만 올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 제 방송은 다 역사가 다 있으니까. 그쵸? 물론 틀렸던 부분도 있고 틀렸던 부분 방송만 보시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걸 사과하고 여기 손절이 나갔었어야 됐다, 다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수정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중률은 한쌤이 최고다, 이번에도 날짜까지 다 잘 잡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동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려 보시고 엄청나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한 번 정도 조정이 더 나와준다면 또 단타
단타 짧게 보셔야 돼요. 이 자리가 좀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정도, 네, 좀 일목균형표 올라오고 있죠. 이 정도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흔들리겠죠. 흔들릴 것이고, 가을쯤도 큰 흐름, 그때 또 상승이든지 이거보다 클 거예요. 그때는 큰 상승이든 하락이든 가을쯤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시장은 쉽지 않죠. 그죠? 25년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중이떠중 유튜버들 올라와서 막 오른다 간다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러면서 막 영상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다칠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오히려 한국 주식 여러분들 좋게 추천드렸던 그런 주식 쪽에 투자해서 배팅해 보시는 것도 혹시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코인보다.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